장모와 사이사이, 사랑과 죄책감 사이에서 내가 택한 결말. 그날이요. 부엌불을 켜는 순간 제 인생이 흔들렸어요. 비에 젖은 신발을 벗으며 진호 씨 하고 부르자 안방 쪽에서 아주 낮은 신음이 들렸거든요. 문틈으로 스민 어둠 속에 사진 액자를 가슴에 꼭 끌어안은 남자가 떨고 있었습니다. 지아야 지아야 그 소리는 욕망이 아니라 상처였고 치유가 아니라 절규였어요. 그리고 저는 보고 말았습니다. 제 이름은 수연이에요. 올해 50살입니다. 20살 많은 남자와 19에 결혼했죠. 부모님이 정해준 혼처였어요. 상대는 사업 실패로 혼자 사는 중년 남자였고 저는 가난한 집의 막내딸이었습니다. 수연아, 네가 가면 오빠들이 대학 갈 수 있어.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제 인생을 접었어요. 결혼 첫날 밤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미안하오. 내가 너무 늙었지. 하지만 잘해줄게. 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따뜻했고 성실했고 저를 존중해줬어요. 사랑은 아니었지만 정은 깊었죠. 20의 딸 지아를 낳았어요. 제 세상이 된 아이였죠. 남편은 지아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 암 진단을 받았고 중학교 졸업하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30 중반에 과부가 됐어요. 그 후로 저는 지아만 보고 살았습니다. 미용실 보조로 식당 홀서빙으로 새벽 청소 일로 딸을 대학까지 보냈죠. 엄마, 나 좋은 사람 만났어. 지아가 28배 데려온 남자가 진우 씨였어요. 38. 지아보다 10살 많았죠. 처음엔 반대했어요. 지아야, 나이 차이가 너무 나잖아. 하지만 지아는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도 그랬잖아. 그런데 행복했잖아. 나도 그럴 거야. 저는 더 이상 말리지 못했어요. 제가 걸어온 길을 딸도 선택했으니까요. 진호 씨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조용하고 성실하고 지아를 아꼈죠. 작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집을 얻고 1년 뒤 손녀 서윤이가 태어났습니다. 제 인생에 처음으로 찾아온 완전한 행복이었어요. 그런데요. 그해 4월 맑던 날씨가 거짓말처럼 무너졌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횡단보도를 덮쳤어요. 지아와 서윤이가 함께 건너던 길이었죠. 지아는 현장에서, 서윤이는 병원으로 가는 앰뷸런스 안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 세상이 끝났어요. 장례식장은 하얗게 빛났어요. 영정사진 속 지아는 웃고 있었고 서윤이는 꽃잠을 자듯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진우 씨는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았어요. 말도 하지 않았죠. 그저 사진을 보며 입술을 깨물고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 어떻게 살아갈까? 장례가 끝나고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진우 씨는 신혼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혼자 밥은 먹을까? 빨래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새벽 5시 저는 결국 일어나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반찬통에 담고 지아가 좋아하던 깻잎도 넣고 딸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죠. 지아가 알려준 거였어요. 엄마 만약을 대비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자 냉장고 문이 열린 채 방치돼 있었어요. 싱크대엔 설거지가 쌓여 있었고 거실엔 빈 소주병이 굴러다녔습니다. 진호 씨? 안방 문이 닫혀 있었어요. 노크를 했지만 대답이 없었죠.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커튼이 처진 어둠 속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웅크린 모습이 보였어요. 진호 씨, 밥 먹어야죠. 장모님,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지하를 못 지켰어요.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그날 같이 나갔어야 했어요. 제가 운전했어야 했는데. 그는 이불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쓰다듬었어요. 일어나요. 씻고 밥 먹어요. 지아가 보면 속상해할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진호 씨 집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엔 냉장고를 채우고 후엔 청소를 하고 저녁엔 밥을 차려놨어요. 그는 거의 말이 없었고 저도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슬픔이 조금 덜 무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는데 진우 씨가 부엌 문턱에 기대 서서 말했어요. 장모님 고맙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연한 거죠. 제가 살 수 있는 건 장모님 때문이에요. 저는 국자를 내려놓고 그를 봤어요. 그의 눈에 처음으로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날이었어요. 비가 오던 저녁 저는 늦게 도착했습니다. 파전을 붙여서 싸들고 갔죠. 현관불이 꺼져 있길래 스위치를 올렸어요. 진호 씨? 대답이 없었습니다. 안방 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울음 같기도 신음 같기도 한 소리. 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저는 보고 말았습니다. 지아의 사진을 가슴에 안은 채 그는 어둠 속에서 흐느끼고 있었어요. 지아야 정말 미안해 내가 못 지켜서. 한음 한음이 뼈에 박히듯 아팠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숨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오래 잠들어 있던 여자라는 감각이요. 부끄럽고 당황스럽고 더없이 쓸쓸한 방식으로. 저는 뒤돌아 나왔어요. 현관문을 조용히 닫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우산도 없이 그냥 걸었죠. 나 지금 뭘 느낀 거지?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신살의 얼굴. 눈가에 주름 희끗한 머리칼 처진 볼. 미쳤나 봐.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가슴 어딘가가 뜨거웠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을 피했어요.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짧게만 답했죠. 바빠서요. 나중에 갈게요. 하지만 결국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일주일 뒤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 씨 저녁 먹었어요? 아니요. 우리 집으로 올래요? 따뜻한 밥 드시게. 진우 씨가 왔을 때 저는 평소보다 신경 써서 차려입고 있었어요. 새로 산 블라우스, 가벼운 화장.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잔을 부딪히는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소주를 따르고 또 따르고. 조금 취기가 오르자 진우 씨가 낮게 말했어요. 장모님, 응? 외롭죠? 제 손이 멈췄습니다. 외로워요. 나도. 그가 저를 봤어요. 그 눈빛에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장모님도 혼자시잖아요. 그래요. 저도 혼자예요.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진우 씨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제 손을 덮었죠. 그의 손이 따뜻했어요. 아니, 뜨거웠습니다. 제 손 위에 얹힌 그의 손바닥에서 온기가 천천히 번졌어요. 손목으로 팔로 어깨로 그리고 가슴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하지 마요. 그의 눈이 붉어졌고 마침내 울음이 터졌습니다. 저는 일어나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등을 어루만졌고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 사이로 손가락이 스며들었어요. 부드럽고 촉촉하고 살아있는 감촉. 남편이 떠난 뒤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누군가의 체온을 느끼는 게. 진우 씨가 제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장모님,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수연이라고 불러요. 수연 씨, 그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눈물에 젖은 얼굴, 떨리는 입술, 그리고 그 눈빛. 저는 천천히 몸을 숙였습니다. 우리의 이마가 먼저 닿았어요. 코끝이 스쳤고 숨이 석였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겹쳤어요. 조심스럽고 떨리고 조금은 서투른 입맞춤. 소주 향과 눈물의 짠 맛이 섞여 입안으로 스며들었어요. 그의 손이 제 등을 쓰다듬었고 저는 그의 목덜미를 감쌌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말없이 조용히 떨리며. 격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조용했고 서글펐고 따뜻했어요. 눈물의 맛이 스며든 입맞춤. 말로 만들 수 없는 살아남은 자들의 합의였어요. 그날 밤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맞잡은 채로요. 창밖으로 비가 계속 내렸고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로의 체온만 느끼며 긴 밤을 견뎠습니다. 우리는 비밀을 만들었습니다. 사람 없는 해변 차창 너머에 놓을 조용한 골목의 작은 국밥집. 그곳들에서 그는 아이처럼 웃었고 저는 오랜만에 여자가 되었어요. 화장을 다시 배웠습니다. 새 치마를 샀고 주름을 덜어주는 크림을 발랐어요.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염색했죠. 언니, 무슨 좋은 일 있어요? 표정이 환해졌네. 미용사가 웃으며 물었을 때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어요. 정말로 밝아져 있었습니다. 진호 씨와 함께 있을 때 저는 나이를 잊었어요. 그는 제 손을 잡고 제 이름을 불렀고 제가 여자라는 걸 느끼게 해줬습니다. 수연 씨, 웃는 얼굴 예뻐요. 거짓말. 진짜예요. 처음 봤을 때부터 생각했어요. 지아가 나중에 저렇게 예쁠 거라고. 그 말에 가슴이 아렸어요. 지아. 우리가 함께 있을 때마다 지아의 그림자가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면했어요. 행복했으니까요. 세상 누구보다. 어느 주말 우리는 바닷가 펜션에 갔어요. 창문을 열면 파도 소리가 들렸고 저녁엔 회를 사다가 소주를 마셨죠. 수연 씨, 응? 고마워요. 나한테 살아야 할 이유를 다시 만들어줘서. 나도 고마워요. 나한테 여자라는 걸 다시 느끼게 해줘서. 우리는 웃으며 잔을 부딪혔어요. 소주를 마시고 또 마시고. 취기가 올라오자 진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 씨, 나 당신이 좋아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나도 좋아요. 그가 저를 끌어당겼어요.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이 겹쳤습니다. 이번엔 처음처럼 조심스럽지 않았어요. 더 깊고 더 간절하고 더 뜨거웠습니다.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고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우리는 천천히 침대로 향했습니다. 밤새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밀려왔다 물러가는 끝없는 리듬. 우리도 그렇게 서로에게 밀려왔다 물러가며 긴 밤을 함께 했습니다. 그의 숨결이 제 목덜미에 닿았고 저는 그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오래된 외로움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죄책감과 사랑이 뒤섞인 복잡하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새벽녘 저는 그의 품에서 눈을 떴습니다. 창문 너머로 동이 트고 있었어요. 진우 씨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고 저는 그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죠. 영원은 없다는 걸. 하지만요.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어느 아침이었어요. 진우 씨의 어깨에 기대 자다가 눈을 떴는데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눈가의 주름, 희끗한 머리칼, 피로가 내려앉은 피부. 50살의 여자. 그리고 그의 옆 38을 넘긴 아직 젊은 남자.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때 처음으로 선명해졌어요. 우리가 서로를 살렸지만 그의 내일을 막고 있는 건 아닐까? 진호 씨에게 친구들이 연락할 때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형, 요즘 뭐해? 소개팅 한번 나가볼래? 아니, 괜찮아. 그가 거절할 때마다 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가두고 있는 거구나. 어느 날 마트에서 우연히 지아의 후배를 만났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그래, 잘 지냈니? 네. 근데 형부는 요즘 어떠세요? 응? 왜? 아니, 지난번에 봤는데 많이 야위신 것 같아서요.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그래. 힘들긴 해. 좋은 사람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젊으신데.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맞아. 진호 씨는 아직 젊어.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50살의 얼굴.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5년 뒤엔? 10년 뒤엔? 저는 60, 그는 40. 저는 70, 그는 50. 그때쯤이면 그는 늙은 저를 어떻게 볼까요? 더 무서운 건 세상의 시선이었어요. 장모와 사위가 무슨 짓이야? 지아가 죽었다고 그게 말이 돼? 늙은 여자가 젊은 남자 꼬셔서. 제 귀에 들리지 않아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 그날 밤 진우 씨와 함께 영화를 봤어요. 손을 꼭 잡고 팝콘을 나눠 먹고 웃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떠나야 해. 이 사람을 위해서. 사랑은 때로 붙잡는 일이지만 때로는 놓아주는 일이라는 걸 저는 너무 늦게 알았나 봐요. 하지만 늦게라도 알았다면 선택해야 했어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떠나자 조용히. 작은 바닷가 마을에 집을 구했어요. 월세 30만 원짜리 작은 원룸. 오래 쓰던 가구를 정리하고 필요 없는 옷을 버렸습니다. 남편 사진, 지아의 공책, 서윤이의 리본 하나를 상자에 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밤 진호 씨를 불렀습니다. 진호 씨, 우리 집에서 저녁 먹어요. 네, 저는 정성껏 밥상을 차렸어요. 진호 씨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제육볶음, 김치전.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많이 먹어요. 밥을 다 먹고 우리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진호 씨가 물었습니다. 수연 씨, 무슨 일 있어요? 오늘 표정이 이상해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진호 씨, 네, 고마웠어요. 왜 갑자기요? 나한테 사는 법을 다시 가르쳐줘서. 진호 씨가 미소 지었어요. 제가 더 고맙죠. 숨 쉬는 법을 다시 배웠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따뜻한 손을 느꼈어요. 진호 씨, 이제 앞으로 나아가요. 무슨 말이에요? 좋은 사람 만나요. 재혼하고 아이 낳고 평범하게 살아요. 진호 씨의 얼굴이 굳었어요. 수연 씨, 무슨 소리예요? 우리 이제 그만해요. 왜요? 우리 잘 지내고 있잖아요. 잘 지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를 가두고 있어요. 진호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아니에요. 난 당신이 필요해요. 나도 당신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래서 더 놓아줘야 해요. 수연 씨, 당신은 아직 젊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늙어가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중요해요. 지금은 괜찮아도 5년 뒤, 10년 뒤엔 당신이 힘들어질 거예요. 진호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난 상관없어요. 나는 상관 있어요. 저는 그의 손을 놓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손가락 하나하나가 떨어질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진우 씨,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방법은 떠나보내는 거예요. 수연 씨, 제발. 고마웠어요. 정말로. 진우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하지만 저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요.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요. 수연 씨,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뒤에서 진우 씨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갈 때마다 눈물이 떨어졌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휴대폰 배터리를 빼고 마지막 문자를 남겼습니다. 진우 씨, 그동안 고마웠어요. 당신이 내게 준 시간은 구원이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감사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장모가 아닌 수연으로서 사랑이 아닌 미래를 선택하려고 해요. 부디 좋은 사람 만나서 평범하고 단단한 행복을 누려요. 아주 먼 곳에서 당신의 내일을 빌게요. 사랑했어요. 내 모든 걸 다해. 보내기 누르고 배터리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바닷가 마을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어요. 이게 제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은 말하겠죠. 장모와 사위? 잘못된 사랑이지. 맞아요. 틀린 사랑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아주 열심히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친 두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를 벌하지 않듯 저를 벌하지 않기로요. 바닷가 마을의 작은 집. 창문을 열면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오후엔 작은 텃밭에 물을 주고 저녁엔 혼자 밥을 먹어요. 밤이면 별을 봅니다. 외로울 때도 있지만 평온합니다. 가끔 진호 씨를 떠올려요. 그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저리지만 후회는 하지 않아요. 내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 떠나보내는 일이었으니까요.
가끔 생각해요. 그는 지금 어디쯤 걸을까요? 새로 만난 사람의 손을 잡고 아이를 기다리며 퇴근길에 따끈한 어묵 국물을 먹고 있지는 않을까. 부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시간이 그를 망치지 않고 살게 했기를. 어느 날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다가 뉴스를 봤어요. TV 화면에 젊은 부부가 나왔습니다. 신혼부부 인터뷰였죠. 남자의 얼굴이 낯익었어요. 진호 씨였습니다. 옆에는 예쁜 여자가 서 있었고 그녀의 배가 불러 있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언제 결혼하셨어요? 1년 전이요. 이제 곧 아빠가 돼요. 진호 씨가 웃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슬픈 눈빛이 아니라 진짜 행복한 눈빛으로. 저는 화면을 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눈물이 났지만 기뻤습니다.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슈퍼 주인이 물었어요. 아줌마, 왜 울어요? 아니에요. 그냥 좋은 뉴스를 봐서요. 집에 돌아와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진호 씨 행복하세요. 부디. 혼자 중얼거리고 차를 한 잔 끓였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고 따뜻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제 고백은 여기까지예요. 세상의 손가락질을 알면서도 사랑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 사랑의 모양은 하나가 아니더군요. 때로는 함께 있는 것이 사랑이지만 때로는 떠나보내는 것이 사랑이에요. 저는 늦게 배웠지만 그래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